저도 이순신 장군께서 처음으로 MZ세대하고 이렇게 컨택이 되었다 하는 점에서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이렇게 MZ세대와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주 기쁘고 큰 소득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아니, 근데 요즘 8월 중순이 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너무 더운데 일기예보가 잘 맞을 때도 있지만 또 잘 안 맞을 때도 있어가지고 생활을 할 때 약간 불편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사님 이 난중일기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하시잖아요. 그 네.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제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MZ 세대이신 수영님께서 그것도 궁금하다고 또 이번 주에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영님께서 궁금한 내용을 MZ 시각에서 이사장님께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할 때 이제 난중일기를 매일 쓰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 일기예보라는 말이 있던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많이 쓰신 건지. 맞습니다. 횟수로 본다면은 7년 동안에 일기에서 빠진 날 빼고 기록된 날짜가 제가 기억하기로 1592일인데, 그런데 이제 횟수로 보면 어쨌든 거의 매일 날씨가 맑았느냐 흐렸느냐 비가 오느냐 바람이 부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어머니 걱정, 세 번째가 쌀 걱정, 부하들 먹일 불량미. 어쨌든 횟수로 보면은 일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군인이라면은 다 그렇습니다. 해군이니까 더 특히 수군은 더 그렇지요. 예. 이게 바람의 속도, 방향이 어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포의 사정거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군함의 한포사격 성능에 비하면 아주 짧고 약하죠. 바람을 많이 탑니다. 바람이 역풍이냐 순풍이냐에 따라 가지고 사정거리가 달라집니까? 또 더욱 중요한 건 방향이 달라지고, 이순신이 왜 판옥선과 거북선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왜군과 접전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서 원거리 작전을 해야 유리하다. 근거리 작전을 하면은 왜군들은 아주 칼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막 조그만 배를 타고 우리 배에 등선을 해가지고 등선 육박 전술이 그게 장기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접촉을 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포로서 격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사수들 활을 쏩니다. 근데 활은 바람을 많이 타거든요. 아무리 겨냥을 잘해도 바람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맑으냐 흐리냐, 특히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강도로 부느냐, 이걸 측정하는 정밀한 기계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생사가 일기에 달린 겁니다. 항상 햇볕을 등지고 그리고 바람을 등지고 싸워야 된다. 포를 쏠 때는 순풍일 때는 포의 각도를 얼만큼 높이고, 역풍일 때는 또 얼만큼 높이고, 평소에 훈련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날의 바람 세기가 어떻게 되고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군은 분리하면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또 모여가지고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수군은 한번 패하면 떼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날씨, 그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몸에 어느 정도 동물적인 감각이 옵니다. 저도 시골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사냥을 나갔는데, 개구리 사냥 같은 거 나가면서 이게 동물적인 감각이 오더라고요. 오늘은 날씨가 이 정도 흐리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보니까 개구리가 많이 나오겠다. 오늘은 너무 뜨겁고 해서 좀 덜 나오겠다 하는 그런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자료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7년 동안에 쓴 일기가 1592편에서 3편, 또 새롭게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4편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51편에 날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수군, 그때는 무슨 기상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군의 입장에서 이사장이 말씀하셨듯이 전쟁을 잘 승리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해상의 날씨는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임진왜란의 승리의 요인
네. 뽑을 때 네. 거북선 제조의 날씨 기록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 그건 거북선이죠. 날씨는 기록입니다. 이순신이 그 일기에는 기록만 되어 있지 예보는 없습니다. 우리 기상청이 지금 현재도 뭐 예보가 가끔씩 빗나가서 좀 욕도 먹고 하는데 이순신도 예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맑았다, 흐렸다, 비가 뭐 장대같이 왔다. 오늘 내일 저는 알겠지만은 뭐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그 당시로서는 신이 아닌 다음에야 예보할 수는 없었죠. 지금 일기 예보와 관련된 질문을 수영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이사장님께서 아주 멋진 대답들을 해주시고 있는데 혹시 한 번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로서 그 어떤 지금 이제 날씨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AI 시대에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날씨에 대한 데이터의 집착이 또 승리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오늘날을 봤을 때 저희한테 어떤 데이터의 중요성, 어떤 데이터를 대하는 시각,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이순신이 일기를 썼다는 자체가 그 어떤 데이터의 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일기에 다 자세하게 쓰지는 못했지만은 군사 작전 회의를 할 때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디서 얼마 동안 싸워가지고 적군의 배를 몇 척을 깨뜨렸다. 그 주 원인이 뭐냐? 날씨가 어떻게 됐고 바람이 어떻게 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를 이렇게 운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이 계속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훗날에 읽어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군사 지침서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늘 대정당 안에서 전투를 하기 전에 또 전투를 마친 다음에 꼬박꼬박 그걸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승리의 큰 요인이고 그 후임이었던 원균은 재정당을 그런 작전 회의에 쓰지 않고 무슨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다 보니까 그런 필수적인 군사 데이터 축적이 없었던 거죠. 기간도 짧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개념은 용어는 몰랐겠지만은 그런 것을 아마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수영님 제 생각은 이래요. 사람이 살면서 수영님도 지금 일기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난중일기는 전쟁 중에 썼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더 위대한 일기이지만 그래서 유네스코 등록도 되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일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쓴다는 것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난중일기를 썼듯이 이인재 이사장님께서 60년 동안 일기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스초타임즈라는 언론에 칼럼을 하나 기고를 했는데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이사장님과 이순신을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기를 끊임없이 쓴다는 것은 일기에 거짓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또 반성도 하고 그래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일기를 쓰는 것은 성실성, 그 다음에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감히 제가 이제 이사장님을 롤 모델이다라고 언론에까지 제가 쓰고 그 다음에 이순신이 또 롤 모델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 롤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감하시죠? 언제부터 쓰셨어요, 일기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썼는데 전반에 한 10년치는 분실됐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한 60년 분. 뭐 다 그냥 기적기적 한 거기 때문에 뭐 볼 건 없습니다. 제가 안 봤지만 제 생각에 그 이순신 장군처럼 날씨만 쓰던 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우리 MZ 세대이신 수영님께서 무려 4회에 걸쳐서 궁금한 거를 직접 또 시간 내서 이사장님께 물어봐 주시는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하게 돼서 너무 수영 씨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행연구소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이제 중년층뿐만이 아니라 20, 30대인 MZ 세대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순신 장군께서 처음으로 MZ 세대하고 이렇게 컨택이 되었다 하는 점에서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이렇게 MZ 세대하고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주 기쁘고 큰 소득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건배사는 여해연구소와 충무아카데미 하면은 파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여해연구소와 충무아카데미 파이팅! 파이팅!